런던 금 시장이 가격 조작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자 중국은 2002년 10월 개설한 상하이 금거래소를 개편해서 2014년 9월 국제금거래소를 개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선물 시장을 의미하는 종이금, 중국은 실물금 거래에 집중하면서 금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물금을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중국은 2016년 1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출범시키는 한편 1대1로 계획 추진 등 패권국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세계금협회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합계 수량은 약 35,665톤입니다. 전체 채굴량, 유통량이라고 할 수 있죠. 21만 톤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아직도 금을 8,113톤을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이건 금시장의 시세를 누르기 위해서 예전에 다 사용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달러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금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고 중국은 금이 많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낼 결과를 양측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2011년에서 2013년 미국 연준으로 의심되는 세력이 금에 대한 금 시세 조정을 조작한 이후에 몇 차례 거대 물량이 쏟아부어서 지속적으로 금 시세의 상승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물량이 쏟아져서 금값 하락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헐값에 금을 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선 금 시세는 잡았지만 금권을 모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214.3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 해 중국에서 캐내는 금의 양이 400톤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5년만 캐도 2000톤인데 보유한 게 2000톤이라니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 금 생산량 1위국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11.5%, 2018년 기준 404.1톤을 생산합니다. 또한 중국은 보석 가공에 쓰이는 금의 최대 소비국으로 세계 수요의 30.6%, 2018년 기준 686.5톤을 자국 내에서 장신구로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서 매년 민간에서만 수백 톤의 금을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금과 민간이 보유한 금을 합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제 예상에는 최소 10,000톤 이상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누군가는 금값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늘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1968년에 미국이 금시장을 평정하려고 영국과 손잡고 9,300톤을 시장에 풀었을 때 그 많은 금을 시장이 소화해버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또 금 시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량의 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시장은 이번에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을 낮추자고 금권을 더 뺏기게 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금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달러가 예상보다 빨리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서 달러 가치의 폭락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2002년 상하이 금거래소를 설립했고 2014년 상하이 국제금거래소로 개편했으며 이후에 상하이 금거래소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세 번째 금거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금 시세는 일반적으로 뉴욕 코맥스 금 선물 시장과 런던 금 현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국제 시세를 따라가지만 이들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이건 중국 정부의 의도된 전략입니다. 이는 중국의 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격 정책인 것입니다. 중국의 금 시세가 비싸면 아무도 중국의 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해외의 금을 중국으로 유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비싸게 금을 팔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금의 해외 수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앙은행도 보유하지만 민간의 금 소유를
장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이제 세계 최대의 실물 금거래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금의 실물 인도는 중국 내 각지에 50여 개 금보관소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금거래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독자적으로 금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더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2020년 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미국은 또 단기간에 3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풀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8천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던 본원통화 M2 발행액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폐가 풀리면 금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힘으로 억누른 게 바로 미국이죠. 코로나 이후 풀린 거대한 화폐량으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 내내 금값이 오르더니 신고점을 돌파하고 금 시세가 더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시장의 매도 공세를 대신해서 금 선물 시장을 옥죄었는 것이 2020년 상반기에만 5차례에 걸쳐 금 선물 시장의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레버리지도 같이 축소시켰죠. 그리고 9월 이후에 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가 3차례나 더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관들이 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인 시장의 규모는 금 시장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 투자자의 88%는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장에 내놓을 실물금이 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헐값에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에 금이 가는 게 싫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달러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 인상하고 레버리지 축소시켜서 기관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금값의 상승을 막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들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랐죠. 물가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며 그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 수요, 기관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 외환 보유 대국들은 달러 표시 자산 대신에 실질 가치가 들어있는 금 보유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들 나라의 금 보유량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이 커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대신에 금이나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당겨지게 된다면 달러가 예상보다 더 빨리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금의 수요는 단순히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을 넘어서 국가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값을 잡는 건 사실상 이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금 시세 상승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금 모으기에 집중을 할 뿐이고 비싸게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기금속을 가진 자 혹은 국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혹은 국가는 확연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금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팔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올 테니까요. 가지고 있는 기금속, 금, 은을 잘 지키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